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김효수입니다. 카페나 사업 공간 창업하실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막상 자신이 해야 된다 생각하면 막막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막막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게 카페 인테리어 철거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 공정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진행해 볼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설, 철거, 샤시, 설비, 전기, 목공, 금속, 경량, 벽, 천장, 제작 가구 최종 마감, 바닥 공사, 마무리 전기 작업, 설비 작업, 청소, 이동 가구, 소품 배치, 잔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 전에 입구에 쳐놓는 칸막이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가 2층에 공사를 하신다면 엘리베이터나 자재 이동 경로에 보양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설 공사를 해놓으면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가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공사에 편의성을 주고 먼지나 분진이 밖으로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벽체 밖에 사인물을 붙여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브랜드가 언제 오픈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샤시를 철거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샤시가 오기 전까지 무방비하게 오픈이 되어 있게 되는데 그동안의 잠금 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 공사입니다. 가설 공사랑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 그대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모두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천장, 벽, 바닥 마감재를 부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닥이나 벽체의 면을 갈아주는 샌딩 작업도 보통 철거할 때 같이 하는 편이고요.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살려서 재활용할 부분과 철거될 부분을 명확히 전달을 해야겠죠. 샤시와 유리도 교체하신다면 이때 같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 같은 경우는 단층 공사일 경우에는 보통 적어도 이틀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샤시 공사인데요. 가설 공사를 하셨다면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가설 공사를 안 하셨다면 샤시와 유리를 빨리 달아서 잠금 장치를 해놔야겠죠. 겨울이나 여름이라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습식 공사를 겨울에 했을 때 안에 있는 수분이 얼어서 하자가 난다거나 페인트 같은 자재들이 다 얼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와 맞닿는 벽체나 천장, 바닥의 경우 샤시가 없으면 마감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샤시는 최대한 빨리 설치될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설비 공사입니다. 카페를 하신다면 카운터의 조리 공간과 화장실의 급수 배수 공사가 필요하겠죠. 각 제품의 스펙에 따라 온수관이나 배수관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비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 되도록 빨리 제품 스펙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 제품의 위치와 주방 설계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수 배수관을 노출해서 사용할지 바닥이나 벽에 관이 지나가는 길 따라 철거를 해서 매립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노출로 사용하게 되면 하자가 생겼을 때 점검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장으로 가렸을 때 배관의 두께만큼 가구장 내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주방을 습식으로 사용한다면 방수 공사를 같이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화장실의 경우 꼭 물청소를 하지 않아도 아래층에 다른 상가가 있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 공사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선을 미리 날려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각 머신들의 용량에 맞는 전기선을 미리 배분을 하고 콘센트나 조명에 들어갈 자리에 미리 선을 날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외부에 들어갈 간판의 전기나 천장의 에어컨에 들어갈 전기도 미리 빼놔야겠죠. 그리고 설비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 전에 미리 들어갈 머신과 집기류들의 스펙을 전기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 공유를 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븐이나 커피 머신의 경우 단독으로 선을 깔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마감을 다 하고 새로 선을 깔아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스펙이나 위치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목공 공사입니다. 이름은 목공 공사로 적어놨지만 구조 툴과 속 마감재 공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속 마감재는 합
합판, 석고보드, MDF, 갈바 같은 최종 마감 이전의 자재들이고요. 하게 되는 작업은 천장 공사, 가벽 설치, 붙박이 의자나 제작 가구, 카운터 등의 구조틀과 판재 튜브 정도가 되겠습니다. 벽이나 전기가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할 때는 그 자리에 전기팀이 빼두었던 전기선을 잊지 말고 빼둬야 합니다. 이때 콘센트의 높이나 스위치의 높이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목공공사를 할 때 전기팀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작업이 수월합니다. 만약에 벽이나 천장 공사의 양이 많고 디테일한 디자인이 많지 않다면 경량공사로 대체해서 빠르고 좀 더 싸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카운터 마감재의 하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오랫동안 짱짱하게 쓰고 싶을 때는 목공 대신 금속 구조틀로 작업을 한다면 훨씬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카페 창업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외부 익스테리어 마감을 할 때 목공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목상 구조틀에 합판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나무가 습기에 약하다 보니 나중에 하산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외부 마감을 할 때는 구조틀은 금속 각관을 사용하고 이때 녹물이 나오기 쉬운 컬러 각관보다는 아연 각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바라는 금속판으로 마감을 하거나 CRC라는 시멘트 보드로 마감을 하고 원하는 최종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총 11개의 공정 중 6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담기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이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으로 카페나 사업공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막막함이 덜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